서비스 퍼슨 1, 2, 3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퍼슨 02를 한번 찾아보면은 퍼슨 02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내가 퍼슨 02의 집 주소를 퍼슨 02 홈 주소 수정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여기서 퍼슨 02를 쳐주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웹 서비스로. 그래서 바뀌어져 있는데 이거를 자,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웹 서비스는 있다 치고 그대로 여기서 런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웹 서비스 만드는 건 또 JD벨로퍼에서 웹 서비스 어떻게 만드느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웹로직 서버에다가 런을 하면은 디플로이가 딱 되면서 여기에 이런 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위즈들이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위즈들이라고 치면은 위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URL을 가지고 위즈들 위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제너럴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중에서 제너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데이터 컨트롤을 따로 빼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데이터 컨트롤을 만들 수도 있겠지. 얘는 서비스, 얘는 완전히 다른 애고요. 얘는 다른 웹 서비스고 내가 걔를 이용하기 위한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을 가지는 프로젝트를 따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뷰 컨트롤 레이어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12.7에서는. 그래서 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건 제가 디폴트에 넣어서 그런데 요 안에다가 이제 프로젝트 소스 패스에서 디폴트 패키지가 요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패키지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드 따를 테니까 여기다가 U 해서 데이터 컨트롤 중에서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my info 웹 서비스 이렇게 이름 똑같이 주진 않았겠죠.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르면 여기서 위즈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은 어떤 서비스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URL 주고 탭을 주면은 그다음 넥스트를 딱 누르면은 뭘 가지고 만들 거냐, 어떤 메소드, 그 안에 메소드가 오퍼레이션이 많이 있구만. 그래서 일단 뭐 다 만들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available operation이 있는데 실제로 XSD URL을 갖다가 내가 따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위즈들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authentication 웹 서비스 authentication은 HTTP 베이직을 넣으려면은 HTTP simple authentication 넣으려면 여기다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진 않죠. 웹 서비스는 따로 AWS 시큐리티를 따로 지정을 합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을 만들면은 이렇게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이 만들어져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터 컨트롤에서 리프레시 하면은 My Info 웹 서비스라는 게 데이터 컨트롤로 만들어졌죠.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라는 뜻이죠. New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ADF 뷰 컨트롤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1 되어 있네요. 뷰 1 같은 워크스페이스라서 제가 암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new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이 아니고 JSF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JSF 페이지를 딱 넣어서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 데이터 컨트롤 잡아
아규먼트로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 안에다가 저 웹서비스 퍼슨 주민번호와 프라이머리 키인데요. 주민번호를 가지고 내 정보를 찾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get person by 주민의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주고 버튼 누르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라미터를 폼으로 당겨요. 텍스트로. UI input 텍스트. 만들면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인딩에 가보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get person by 주민 메소드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졌어요. 메소드 바인딩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파워포인트로 의하면은 얘는 argument.value가 bindings.argument0.input value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맞는데 이 input value가 바로 만든 게 아니고 이 파라미터가 또 뭘 가리키냐 하면은 요 안에 베리어블로 실제로 이 베리어블 안에 여기다가 베리어블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넣어서 input 파라미터라는 걸 알고 바인딩 레이어를 실행하기 위한 베리어블 하나 만들어서 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넣어야 됩니다. 요 실행을 그쵸? 요 실행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소드 ADF 버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버튼과 함께 같이 만들어집니다. 버튼과 같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리턴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넣는 거죠. 리턴이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니까 트리로 나오는데 이거를 리턴에 있는 실제 이터레이터로 리턴 메소드 리턴에 대해서 실제로 나오는 애를 폼으로 ADF 폼으로 ADF 폼입니다. 폼 리드 온리 폼이 아니고요. ADF 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턴을 여기다가 그 페이지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에러가 한 번 났어요. 일단 처음에 아까 걔는 안 났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에러가 하나 났습니다. 나면서 이게 무슨 에러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속 액션이 에러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에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에러가 결국은 뭐냐면은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 메소드가 왔는데 여기에 get person by 주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required인데 그거를 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요 메소드를 웹서비스로 가서 불렀다. 요 페이지에 딱 보여주는 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요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person 01을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찾으면은 나오죠. 나오는데 얘가 다
땡겨올 때 폼으로 만들었거든요. 리드 온리 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리드 온리 값이에요. 웹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거 쓸 때 제일 이제 처음에 당황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폼 메소드만 이렇게 땡겼는데 왜 콜하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 이거 이제 고쳐가지고 수정할 건데 핸들링 할 건데 왜 다 리드 온리냐? 폼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땡겼을 때 요 메소드 있잖아요. 요 메소드에 요 메타 태그들, 요 태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일단 웹 서비스 요 메소드를 가지고 오는 순간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요 my info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안 나거든요. 얘는 리프레시 컨디션을 이걸 넣었어요. 리프레시 컨디션을 이걸 넣게 되면 여기에 바인딩에 요 이터레이터를 실행하는 애인데 얘의 리프레시 컨디션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랜드 하는 때에는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요 값이 무슨 값이냐면은 결국은 얘의 아규먼트 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안에 있는 요 주민의 여기에 리프레시 컨디션이 이게 아니고요. 바인딩 안에 요 바인딩스의 아규먼트 제로에 인풋 밸류가 empty not empty일 때 실행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not empty 방법에서 not empty라는 이런 거는 꼭 있으면 되고 오퍼레이터로 not empt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쓴 것이고요. 그래서 not empty 해가지고 다시 제가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죠. 왜 그래도 나느냐 하면은 이게 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나오는 리턴이 결국은 요 어트리뷰트 액세스 이터레이터인 요 두 개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리턴 값이 요 리턴은 실제 요거의 리턴인데 get person by 주민의 리턴 요건데 요 리턴 값이 결국은 또 컨택이라는 요런 리스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턴 이터레이터하고 컨택 이터레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엮여져 있느냐면은 요 컨택 이터레이터는 마스터 바인딩이 리턴이고 요 리턴은 마스터 바인딩이 얘고 이렇게 순서대로 서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와 전부 다를 여기다가 똑같이 요 바인딩에 있는 것처럼 얘들도 실행을 처음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리프레시 컨디션을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제 에러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눌러서 누르면은 이제 최초로 가서 메소드를 가지고 찾아왔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저걸 고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주민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고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폼인데 분명히 잘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가 패널 폼이 AF 인풋 텍스트거든요. AF 인풋 텍스트인데 잘 보시면은 요거에 커먼에 보시면은 레이블하고 밸류는 저기서 가지고 오는데요. 컬럼즈 이거 말고 여기서 뭘 바뀌었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인풋 테스트인데 얘가 그거를 안 가지고 가요. 리턴을 이렇게 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런타임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제 요 웹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의 파라미터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여기 매니페스트 여기 디스크립션에 보시면은 제가 뭘 했냐면은 get person by 주민을 했거든요. get person by 주민. 요거에 보시면은 리턴이 있어요. 요 리턴 값을 보시면은 리턴이 주민 네임 컨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하고 네임은 XYG고 컨택은 XYG가 또 여러 개예요. 그 아이콘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주민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요 주민 리턴 값의 add에 가 보시면은 is updatable read only 리턴 값이 업데이트를 하냐 안 하냐가 여기 있어. 웹 서비스 메소드니까 디폴트로 여기가 read only. 주민번호는 오케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는 없겠죠. 업데이트. 컨택을 가보니까 컨택은 없네. 컨택은 왜냐하면은 컨택 및 얘 자체가 컬렉션이거든요. 요 컨택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get person by 주민의 요 리턴 밑에 있는 요 컨택이거든요. 요 안에의 홈 어드레스에 add에 가보시면은 이게 read only. 또 얘가 read only.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ADF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웹서비스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가지고 온 리턴 밸류인데 그 리턴 이터레이터를 그대로 업데이트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업데이트 해가지고 갱신을 못 시킬 거예요. 갱신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난 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디플로이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때는 업데이트블하게 바뀔 것입니다. 얘는 놔뒀거든요.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서밋 버튼을 내가 여기다 보는데 요 서밋 버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하고 나서 업데이트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서밋 버튼은 요 서밋 버튼은 뭘 부르는 거죠? 요 데이터 컨트롤에 있는 내 웹 서비스 중에서 modify pers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modify person을 잡고 modify person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인딩 하셔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이제 나올 텐데 저 아규먼트를 가지고 내가 OK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버튼이었는데 네가 지금 메소드를 했으니까 위자드가 만들 때는 내가 요렇게 바꾸는데 혹시 요 중에서 유지하고 가만히 바꾸지 않을 거 있냐 이거거든요. 그쵸? 예. 바꾸지 않을 거, keep current 할 거, 그냥 그대로 놔둘 거는 좋아. 이름은 바꿔. 아이디는 놔둬. 액션 리스트는 바꿔. disabled도 가만히 놔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버튼이 modify person이 되면서 얘의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액션 리스너가 얘가 됩니다. 모디파이 버튼의 execute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요 값들을 바뀐 값들을 가지고 와서 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콜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안에 아까 저기 제가 보실 때 요 모디파이 퍼슨에 여기가 퍼슨 타입이 오는 거거든요. 퍼슨 타입이 오는데 여기에 오브젝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오브젝트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웹 서비스에 modify person에는 person 타입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왜 오브젝트로 나오지? 이게 뭐 이렇게 있는데 R2에서는 저기가 딱 person으로 나오는데 R1에서는 저기가 그냥 무조건 오브젝트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할 건데 파라미터를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링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고 퍼슨 타입이거든요. 퍼슨 타입. 그래서 이 퍼슨 타입을 내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 하면은 할 수 없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그럴 때는 방금과 같이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액션 리선에서 내가 그걸 해줘야 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execution이 있거든요. 액션 리스너에 내가 메소드 액션에서 땡겨온 바인딩이 있으면은 manage the bin new my 보통은 요 페이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빈 이름은 빈 이름이고 클래스 네임은 샘플 슬래스 뭐지? 뷰원이었나? 뷰원에 타이틀 빈이 되겠죠. 해서 리퀘스트 스코프로 만들어라. 그렇게 딱 하면서 generate ADF binding 코드 체크가 돼 있어요. 요게 체크가 디폴트로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요 값이 있을 때는 요렇게 하면은 바인딩에 있는 메소드를 콜하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퍼슨이 요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odify person을 execute 할 거예요. 요 버튼을 손으로 자바 코드로 실행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나와요. 야, 잘못된 이 액션에다가 보이네.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나? 액션 나는 내 페이지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거든요. 액션 리선에다 넣을 하면은 이벤트를 가지고 오고 자바 X에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받는 애를 만들어 놓고 리턴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언타이틀 1에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하면은 되는 거고 appearance, behavior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분리해지겠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modify person을 부를 때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면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만들면은 오퍼 1점 get 파라미터 맵점 put 할 건데 뭐를 put 할 거냐 바인딩에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이 arg1이죠. arg1에다가
아무원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으려면 이라는 파라미터 모디파이 퍼슨 객체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기서 내가 퍼슨을 만들어주죠. 맞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뷰 컨트롤러가 내가 XML로 타입만 가지고 있지 퍼슨 객체가 없어서 당연한 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퍼슨의 커먼 SOA처럼 요거 말고 요 뷰 컨트롤러에서 디펜던시, 여기 디펜던시라는 게 있어요. 내 프로젝트에 있을 때는 디펜던시를 얘는 얘가 갖다 썼으니까 디펜던시 생겼죠. 하나 더 디펜던시를 뭘 하느냐면은 이게 원래 모델의 웹 서비스였죠. 웹 서비스에 사실은 저 DAO들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빌드 아웃풋으로 제가 디펜던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요 my info bin untitled 1bin에서 퍼슨을 할 때 엔터 하면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퍼슨 점 가지고 set 주민번호는 안 바뀌거든요. 주민은 set 주민번호도 이제 내가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주민번호가 누가 가지고 있죠? 지금 데이터 컨트롤에 INDS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파라미터가 얘였죠. 아그스1, 아그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뷰 컨트롤을 원해서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치우고 에디터 작을 해서 ADF 유치를 넣겠습니다. 넣어서 ADF find the control binding find the control binding의 ARGS1 ARG1이네요. ARG1을 찾으면은 컨트롤 바인딩이니까 요거 어트리뷰터 바인딩이 나오니까 점 get input value 이렇게 하면은 위에 셀렉트 한 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위에서 여기다가 나오는 건데 이게 스트링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얘가 아니겠죠. 그 값은 언제든지 파셜 서밋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컨트롤 바인딩을 얘를 찾아오면 안 되고 요걸 찾아와야 되죠. 주민 리턴 밸류 실제로 가져온 값 찾아온 값 웹 서비스에서 그래서 점 get value 그래서 얘랑 똑같이 이제 set, 컨택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지금 현재 유저가 여기서 바꾸게 된 값들을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하고 요 파라미터에다 이걸 넣고 execute 하면은 저 웹 서비스가 실행이 돼서 고쳐지겠죠.
50분까지 3시 50분까지 자, 요 7-3을 여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델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델 퍼슨 WS를 먼저 런을 합니다. 런을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메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바 메인이 있고 어노테이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리 할래 이렇게 할래 뭐 요거는 디플로이 하는 거예요. 웹 서비스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런 시켜놓고 데이터 컨트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뉴해서 다시 프로젝트에서 일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데이터 컨트롤을 웹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을 만드는 거예요. 웹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을 만들면서 이름은 내가 주시고 여기에 위즈널 URL 주시면은 탭을 치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쭉쭉쭉쭉 해서 다 나가시면은 요 웹서비스 데이터 컨트롤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이제 요 웹서비스가 여기서 리프레시 해보면 얘가 보이게 될 텐데요. 요 중에서 첫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get person by 주민이니까 get person by 주민을 메소드를 이렇게 당겼어요. 당기면은 AF 파라미터 폼으로 이러면서 버튼이 같이 나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바인딩에서 저 파라미터가 요 베리어블로 어쨌든 여기가 베리어블에다 세팅하는데 결국은 나는 요걸 통해서 할 거거든요. 요 파라미터 바인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get_person by 주민의 리턴에 요 리턴 값을 이렇게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폼으로 ADF 폼으로 해서 서밋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여기가 다 리드 온리네. 여기 가서 get_person by 주민의 리턴 요거랑 요 컨택은 또 여기 있습니다. others의 프로퍼티에서 리드 온리를 업데이터블로 바꿨습니다. 바꾸면 리드 온리 되고 그 다음에 요 서밋된 버튼은 실제로 modify person을 할 거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액션 리스너를 만들어서 달아서 액션에서는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execute 하면은 오퍼레이션 웹 서비스가 콜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습. 버튼 액션 리스너를 다르셨나요? 네, 버튼에다 처음에는 그 버튼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요 버튼을 여기다가 달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수동으로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해놔놓고 얘가 만드는 거 가장 간단하게 버튼을 만들어 놓고 요 버튼에 뭐 디세이블드 이런 거 없어. 필요 없고 모디파이 할 거고 액션 리스너에 요 액션이 실행이 될 건데 요 액션을 실행하기 전에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요렇게 하면은 더블 클릭해서 만드는 애는 액션 리스너가 아니고 액션이 만들어져요. 액션이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나는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컨트롤 X 해놨다가 내가 바인딩에서 부를 거는 컨트롤 X 해놨다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세팅하는 거예요. 빈 만들어서 액션 리스너를 하나를 만드는 거죠. 뉴로 하죠. 테스트 액션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액션에 가보시면은 가서 내가 해야 될 거는 결국은 테스트 액션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먼저 ADF utils find operation을 찾아가지고 뭘 찾느냐면은 요 find operation에서는 오퍼레이션 이름만 줍니다. 이해를 쓰는 게 아니고 요 find operation 소스를 까보시면은 그냥 이름만 줘요. 뭐냐 하면은 요 바인딩의 이름이 get person by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 메소드를 누르면 얘가 뭘 던지냐면은 오퍼레이션을 던져요. 이 오퍼레이션을 나는 내가 할 거는 요 OPR1. 네, 이렇게 할게. 오퍼레이션
근데 요 오퍼레이션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맵 요 맵은 파람은 opr1.get 파라미터 맵을 하면은 맵이 나와요. 그래서 요 param.fu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줄 거거든요. 파라미터가 뭐였냐면은 요거에 열어보면은 arg1입니다. arg1. 요 덮어 쓸 겁니다. arg1. 여기 있더라도 메소드에서 해버리면 덮어 써버려요. 근데 요거를 지워버리시죠. 그래서 arg1. 요거를 여기다가 원에다가 뭘 줄 거냐 하면은 person 정보를 줘야 되죠. person 타입을. 그래서 person 타입에 해가지고 요 값을 갖다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바인딩에서부터 다 찾아왔어요. 유저가 바꾼 것들을. 이렇게 주민은 바꾸진 않지만 이제 파라미터 넣어야 되니까 다 가지고 와서 요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서 execute 해서 에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여기다가 에러가 있으면은 스택 트레이서가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basis context get current instance 해가지고 add message 해가지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뭔데요. 여기서 basis message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귀찮죠. 이게 찾아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common 립에 보시면은 메소드가 add message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common 립의 JSF 유틸에 보시면은 메시지를 여기서 담아주면은 팝업으로 이렇게 딱 뜹니다. 빨간색으로 인라인 팝업으로. 제일 깔끔하죠.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실습. 자, 그 설명이 순서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1번은 했다 치고 2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시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쵸?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알토가는 훨씬 더 좋아지는데, 웹서비스 데이터를 쓰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웹 서비스의 오퍼레이션이 자꾸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꾸 바뀌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 스키마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나는 나만의 자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자바 클래스에서 웹 서비스를 콜하는 거를 만들죠. 웹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걔를 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UI 따는 안 흔들리거든요. 그 포조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편한 대로 우리가 잘 하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를 안 쓰셨을 테니까. JDeveloper에서는 포조를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포조를 그냥 단순하게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내가 new 해가지고 여기 new에 보시면은 웹서비스 항목이 있거든요. 웹서비스 보시면은 웹서비스 프락시 요걸 가지고 만들면은 자동으로 지가 웹서비스 자바 포조를 만들어줘요. 웹서비스 포조를. 그러면은 걔를 한 번 더 둘러싸서 나만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걔를 웹서비스로 포조 데이터 소스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뭐 간과하기 쉽겠지만
퓨전 앱스 바탕원들은 웹 서비스 꼭 하셔야 돼요. 오라클 퓨전 앱스는 웹 서비스 때문입니다. 데이터 컨트롤 만들면 네. 데이터 컨트롤